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발달이 된 그 뇌의 외상이나 다른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뭐 의식의 장애는 없지만 기억 장애를 비롯한 다른 인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 임상 증후군을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 장애 말고 또 다른 인지 기능 장애라고 했는데 인지 기능 장애로는 이제 뭐 시공간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실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계획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수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능력들이 다 이제 저하되게 되는 병이 이제 치매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연세가 이제 60대, 65세 이상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10%가 치매 환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60대 환자분들 뭐 70대, 80대 올라갈수록 그 치매 환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14년도 통계를 이제 보면 서울시 인구 중에 한 노인 인구의 한 10% 정도인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20년이 되면 한 2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상적인 노화 과정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 다른 노인분들하고 격차가 날 정도로 심한 이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이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일 많은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혈관성 치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파킨슨 병이라든가 헌팅턴 병, 또 뭐 정상압 수두증,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뭐 또 약물 중독 이런 병에서도 이제 치매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이제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의 이제 제일 준 증상들은 기억 장애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거나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고 뭐 이렇게 좀 음식을 태운다든가 이런 장애들이 이제 기억 장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어 능력의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름을 대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거나 해서 그 언어 습득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또 어떤 말을 할 때 딱 그 맞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비슷한 다른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가 나와버리거나 하는 이제 장애들이 이제 언어 장애입니다. 또 하나는 시공간 능력에 이제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이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장소는 잘 찾아다니던 그 집을 갑자기 어느 날 잘 못 찾아오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정도면 아주 이제 중기를 넘어서 이제 말기 쪽에 가는 이제 치매 환자분들인데 친구나 뭐 가족들을 다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행동 심리적인 문제인데 성격이 굉장히 좀 온순하고 뭐 이성적인 분이 갑자기 이제 뭐 좀 폭력적으로 변한다든가 또 의심을 잘해서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뭐 자기 부인이 뭐 외도를 했다는 그런 망상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혈관성 치매는 증상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좀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혈관성 치매의 이제 특징은 뇌혈관 내 그 치매를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뇌졸중, 즉 이제 뇌중풍이나 뇌출혈이 생겨서 뇌세포가 이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치매를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이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오거나 또 시각 장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또 연화 장애라고 합니다. 그 음식물을 잘 못 삼키고 이제 살에 걸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이제 치매를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제 치매를 치료하는 이제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한약 치료가 있는데요. 이제 한약 치료는 뭐 단미제라고 해서 이제 한두 가지 약제로 이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을 이제 모은 처방을 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치료하는 이제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탕약 치료의 이제 뭐랄까 유효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약 치료를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인지기능 쪽에서 기억 장애라든가 이런 게 향상이 되고
또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좀 향상된 능력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치매 환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이제 뭐 정신 증상, 불안감이나 이제 우울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치매 환자들이 이제 다들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비라든가 소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을 이제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된 또 침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 역시 이제 인지 기능들을 개선해주고 또 이제 불안하고 뭐 우울한 이런 정서 상태도 개선을 해주지만 침 치료가 이제 가장 유의한 거는 이제 역시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통증 조절을 많이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통이라든가 어디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통증들을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뜸 치료가 있습니다. 뜸은 이제 따뜻한 열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도 올려주고 뭐 불면증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배가 많이 차가워서 소화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부항 치료가 있죠. 부항 치료는 이제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 혈액들을 이제 피부로 끌어올려서 이제 피부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법인데 부항 치료 역시 이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개선시켜주는 이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로마요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방 정신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정신요법은 이제 환자들의 이제 정서 상태를 개선시켜 주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이제 치매 환자의 이제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가족 치료 개념으로 가족분들의 건강을 챙겨주는데 이 한방 정신요법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지현 원장님. 그렇다면 그 한방에서 치매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실제로 어떤 침자리들에 많이 이 자침을 하시나요? 네. 우선 그 침자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침 치료의 이제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선 전신에 있는 그 기운을 잘 소통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제 백회혈에 이제 자침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사신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기능을 치료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회혈하고 사신총에 침을 넣고 우리가 이제 사관이라고 하죠. 이제 손 양쪽에 있는 이제 합곡혈, 그다음에 이제 또 발가락에 있는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이제 태충혈, 그래서 합곡혈하고 태충혈에 침을 놔서 전체 기운들을 이제 소통을 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족삼리혈에다가 이제 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족삼리혈은 비위 기능을 강화시켜서 소화 기능을 좋게 해가지고 영양 섭취가 잘 되게 하고 또 강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인분들이 이제 허약해진 기운들을 좀 높여주는 기운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신문하고 내관이라는 혈을 놓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신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약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주로 사용되는 이제 약제를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배제하고 실제 환자 그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처방들을 쭉 훑어보아가지고 거기에 공통된 약제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약제는 이제 당귀입니다. 그래서 당귀는 이제 우리가 실험 논문에서도 뇌신경 세포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기능이 밝혀져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삼, 백출, 복령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허약하기 때문에 기를 보호하는 보기제 의미로 많이 쓰여서 보중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에 많이 응용이 되는 이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왕이라는 게 있는데 대왕은 이제 변비를 치료하는 약입니다만 단순히 이제 변비 치료 말고도 이 치매라든가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지 석창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총명탕의 재료가 되는데 역시 치매 환자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 단순한 건망증 같은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제 깜빡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렇게 인지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서 이제 경도가 붙은 이유는 이제 초기 치매라고 하는 실제 치매 환자보다는 조금 경미하다는 의미로 경도 인지 장애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뭐 같은 의미로 이제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이 환자들을 이제 환자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실제 치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많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매년 이제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뭐 전체 인구의 한 1, 2%밖에 안 되는데 이 경도 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매년 이제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경도 인지 장애의 치매 진행 위험도에 대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MCI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이제 병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MCI에서 AD 알츠하이머 치매로 넘어가는 거가 1년에 12%라고 좀 나와 있죠. 뭐 이건 뭐 이제 통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우측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면 그 막대 그래프 위에 이제 컨트롤이라고 써 있죠. 이 컨트롤은 이제 그냥 일반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인구에서 알츠하이머형 디지즈로 이제 1년 동안에 발병하는 경우가 이제 1에서 2%,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경도 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100명에 12명이 1년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가 이제 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일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이제 야외 활동이라든가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관여를 하는 논문들을 좀 보면 우선 이제 그 게임이나 취미 활동 같은 단순한 이렇게 암기력이 아닌 이제 정서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게임이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저한의 운어가 있는데 운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치매 관리에 도움이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한 일주당 뭐 한 2, 3일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매일매일 어떤 일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청소를 한다든가 뭐 밥을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손주를 돌본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셔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뭐가 일이 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 훨씬 치매 환자들이 이제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육체적인 운동을 좀 매일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조깅이라든가 뭐 아령들기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심장 박동이 많이 빨라지고 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 쪽에 이제 혈액 공급이 잘 되고 해서 뇌세포가 많이 보호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뇌세포에서 이제 활성이 돼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자체라도 훨씬 뇌세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기를 써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보통 이제 주무시기 전에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오후까지 이제 그 기억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일기를 쭉 써가는 거가 크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기억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외출하는 것도 또 여행하는 것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제 좀 초기 치매나 중기 치매로 치매가 좀 완연하게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은 좀 외출이나 여행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외출에 여행을 하시더라도 이제 치매가 완연하신 분들은 좀 익숙했던 곳, 젊으셨을 때 많이 갔던 곳으로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낯선 곳에 가시면 굉장히 두렵고 또 더 약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대가족 사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 많이 핵가족화가 됐죠. 그래서 가능하면 며느리, 손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3대가 모여 사는 그런 대가족이 치매 관리에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식품들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등푸른 생선이 있죠. 그죠? 그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오메가3가 들어 있어서 뇌세포를 많이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선들을 많이 드시고 또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걸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좀 기름진 음식들, 버터, 마가린, 뭐 치즈 이런 가공식품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하고 서울시 한의사회가 이제 공동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이제 어르신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을
이번 7월 20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증진 사업의 내용은 이제 그 치매 검사하고 또 우울증 검사를 비롯해서 치매의 이제 고위험군 환자분들하고 또 노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과 침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관리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10개 구가 선정이 돼서 그 구에 해당이 되는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께서 각구 보건소나 서울시 한의사협회로 연락을 해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에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객관적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불면증을 이제 몇 시간 뭐 이하로 자야 불면증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이제 성립하지가 않고요. 이건 이제 주관적인 이제 호소에 의해서 내려지는 이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자더라도 뭐 아무 피곤함 없이 잘 생활하시면 그분은 이제 불면증이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많이 주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셨을 때 원기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불면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잠에 들기가 어렵거나 또 잠을 유지를 하기 어렵거나 또 새벽에 일찍 깨서 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거나 등등의 이유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원기 회복이 안 되고 몸이 좀 무겁고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서 낮에 뭐 좀 졸립되거나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인이 이제 원인 질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질환으로 나타나는 이제 2차성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해서 2차성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 기저 질환이 없이 그냥 나타나는 것을 이제 원발성 불면증 또 다른 말로 이제 1차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성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원인 질환이 없고 그냥 불면증 자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차성 불면증 환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뚜렷한 신체적인 정신과적인 원인이 없이 잠을 못 자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병을 좀 진단하기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인이 이제 1년에 유병률이 이제 30에서 45% 정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이제 1차성 불면증 환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많이 억울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주 꼼꼼하거나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한테 이런 1차성 불면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두려움, 실제 이제 잠을 자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하신 분들은 내 이대로 그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인지행동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하고 대비되게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하게 공포감을 갖거나 어떤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인지적인 오류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이제 오류를 교정시켜주고 또 그런 잘못된 인지로 인해서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이제 고쳐주는 치료라고 해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불면증의 경우에는 이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 정상인들 같으면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도 뭐 내가 조금 오늘 컨디션이 좀 뭐 나쁘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좀 못 잤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굉장한 그 공포감이 있게 돼서 그런 공포감 때문에 다음 날 또 잘 때도 또 더 못 자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잘못된 인지, 이런 그 하루 이틀 잘 못 잤어도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극심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요 불면증에 대해서 원인부터 증상까지 뭐 예후까지 다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안심시켜주는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행동요법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술을 뭐 한 번씩 드시거나 그런 잘못된 이제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낮잠을 잔다거나 또 이제 그 밤낮이 바뀌어서 뭐 밤에 뭐 잠을 안 자고 일을 한다거나 또 낮에 뭐 자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제 행동을 좀 수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인지행동요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면 일기를 쓰는 거가 이제 굉장히 불면증 환자의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환자가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그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제 피로감이 좀 없어진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같은 거를 일어나서 한 30분 내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낮에 뭐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낮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또 잠잘 때 뭐 TV를 보면서 잤는지 뭐 그냥 불 끄고 잘 잤는지 또 중간에 이제 잠을 자다가 몇 번씩 깼는지 또 깨고 나서 잠은 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어 보게 되면 자신의 이제 그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를 떠나서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쭉 적게 되면 아, 내 수면 패턴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디가 내가 잘못됐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내 수면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수면 일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호전시켜주는 이제 생활 습관들을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젯밤에 뭐 10시에 잤건 새벽 1시에 잤건 아침에 뭐 7시면 7시라고 딱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잡는 게 밤낮 그 스케줄을 잘 조정하는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잠을 설령 못 잤더라도 낮에 낮잠을 자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게 되면 아무래도 밤에 잠들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지 않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오후 3시 이전에 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이제 들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거나 또 다른 걱정거리로 막 노심초사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한 2시간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또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2시간 전까지만 걱정을 하고 한 2시간 동안은 좀 안정을 취해서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요. 보통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못 자게 되면 바로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자꾸 뒤척이다 보면 내 무의식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